어느 새벽 병원 복도에서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 손이랑 똑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19살 장서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대형 병원 지하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고3 소녀. 꿈보다 먼저, 걸레를 들고 미래보다 먼저 병원비를 걱정해야 했던 아이 앞에 그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심장병을 앓는 11살 장민우. 아이는 서아의 손을 보며 조용히 말했죠. 엄마가 살아 있었다면 꼭 이런 손이었을 거예요. 엄마를 본 적 없는 아이와 엄마를 잃고 자란 소녀. 그리고 서아는 아직 모릅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한때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대기업 회장이며 그 남자가 자신을 버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권력을 선택한 남자, 존재조차 숨겨진 딸,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손자. 한 새벽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이 위험한 인연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 서울 중심가의 한 대형 병원 지하 1층.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19살 장서하는 낡은 교복을 벗어 사물함에 넣고 있었습니다. 후. 파란색 청소복으로 갈아입으며 서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하야, 오늘도 왔구나. 젊은 애가 고생이 많아. 60대 중반의 김 반장이 들어서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서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반장님. 저 이제 익숙해요. 그래도 대학 입시를 앞둔 애가 새벽부터 청소 일을 하다니. 내 할머니도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 서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할머니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해야죠. 병원비가. 말을 잇지 못하는 서하의 어깨를 김 반장이 다독였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3층부터 6층까지 복도 청소 맡아줘. 그리고 저기 박 과장 있잖아. 김 반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설관리팀 박 과장이 요즘 자꾸 내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며? 조심해. 그 사람 소문이 별로 안 좋거든. 서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최근 일주일 사이 박 과장이라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자꾸만 자신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생한다며 캔커피를 건네더니 점점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만약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 알았지? 네, 반장님. 서하는 청소 도구를 챙겨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가는 시간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간간히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복도를 지나가는데 문득 병실 하나에서 어린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301호. 서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침대 위에 조그맣게 누워있는 한 소년.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이가 잠결에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한 11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 아이 언제 봐도 안쓰럽네. 서하는 이미 여러 번 그 아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 곁에는 항상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노신사가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든 것인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조용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장서아. 뒤에서 들려온 굵은 목소리에 서아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시설관리팀의 박 과장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 과장님,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3층 청소는 다 끝났어? 아직.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박 과장이 비틀거리며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분명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젊은 애가. 좀 쉬엄쉬엄 해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저 일 끝내야 해서요. 서아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박 과장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잠깐만 이리 와봐. 과장 아저씨가 좋은 얘기 해줄게. 그가 서아의 팔목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와 박 과장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301호 병실 문이 열려 있고 그 앞에 조그만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심장병 환자 아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뭐야 너는? 박 과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누나가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괴롭히세요? 11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또박또박한 어조였습니다. 야 꼬마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들어가서 자. 싫은데요. 저기 CCTV 있잖아요. 거기 다 찍히고 있을 텐데 나중에 문제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소년이 복도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그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수없게. 그는 중얼거리며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아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소년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아저씨 원래 술만 먹으면 저래요. 저번 주에도 다른 청소 아주머니한테 그런 거 봤거든요. 그랬구나. 그래도 고마워. 넌 환자인데 나 때문에 나와서. 전 괜찮아요. 어차피 잠도 안 왔어요. 소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띄운 그 미소가 서아의 가슴 한편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넌 이름이 뭐야? 전 장민후요. 누나는요? 난 서아야. 장서아. 서아 누나. 좋은 이름이네요. 민우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서아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민후야, 넌 심장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거야? 응.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근데 이따가 또 검사 받아야 해요. 무서워요, 사실. 민후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무섭지 않을 거야. 넌 강한 아이잖아. 서아가 민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민후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나, 손이 따뜻해요. 그래? 응. 엄마 손 같아요. 엄마? 전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누나 손이 왠지 엄마 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호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엄마도 없이 누나도 엄마 없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서아의 눈빛을 보고 뭔가 느낀 듯 했습니다. 응. 나도 엄마 없어. 아빠도 없고. 그럼 누나랑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사실 엄마만 없는 게 아니라 아빠도. 아빠는 계시긴 한데 할아버지가 제 아빠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셔서 아빠 같아요. 민호가 병실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백발의 노신사. 저분이 할아버지야? 응. 우리 할아버지는 엄청 바쁘신 분인데 제가 아프다고 하면 항상 달려오세요. 회의 중이어도 뛰쳐나오시고. 그래서 전 할아버지가 좋아요. 민호의 눈빛에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할아버지시네. 누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안 계세요? 할머니는 계셔. 근데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하셨어. 정말요? 어디 병실이에요? 7층 702호. 저도 가봐도 돼요?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호의 천진난만한 제안에 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근데 민후야, 넌 지금 자야 하는 거 아니야? 검사도 받아야 한다며? 아, 맞다. 민호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누나. 청소하러 또 오죠? 응, 매일 와. 그럼 내일도 봐요. 민호가 손을 흔들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이 서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서아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피곤했던 몸이 갑자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민후. 착한 아이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걸레질을 하는데 문득 가슴 한편이 짠해졌습니다. 엄마도 없이 자란 아이. 심장병까지 앓고 있는 아이. 그게 어쩐지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아와 민우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서아가 새벽 청소를 하러 오면 민우는 어김없이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민후야, 들어가서 쉬어야지. 누나 일하는 거 방해하면 안 돼. 전 방해 안 해요. 그냥 옆에 있을게요. 민우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간호사들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복도에 나와 있어도 조용히 있기만 하면 문제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아가 5층 복도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아 누나. 민우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색이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민후야. 왜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 괜찮은 거야? 응. 오늘 검사를 많이 해서 좀 힘들어요. 근데 누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민호가 씩 웃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억지로 띄운 미소였지만 서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후야. 누나 오늘 할머니 병문안 가도 돼요? 저번에 못 갔잖아요. 할머니? 지금은 주무실 텐데. 그럼 자는 거 보기만 할게요. 누나 할머니 얼굴이 궁금해요.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아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보고 오자. 서아는 민우의 휠체어를 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02호. 문을 조용히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복래 할머니. 78살. 서아를 키워주신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여러 개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민호는 휠체어에 앉은 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할머니. 누나랑 닮았어요. 그래? 응. 눈이랑 코가 똑같아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여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외롭지 않게 해주셨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누나, 괜찮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돼.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나중엔 할머니한테 더 좋은 치료 받게 해드릴 수 있을 거야. 서아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가 지금 울고 있다는 걸. 누나 울지 마요. 안 울어. 울고 있어요. 눈이 빨개졌어요. 민우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서아에게 전해졌습니다. 누나, 저도 엄마가 안 계셔서 많이 슬펐어요.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슬플 때는 우는 게 당연한 거라고. 참지 말라고. 민후야. 그러니까 누나도 울고 싶으면 우세요. 전 누구한테도 말 안 할게요. 민우의 순수한 위로에 서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9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쁠 나이에 서아는 새벽마다 병원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었습니다. 성적은 좋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다 해도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머니는 누가 돌볼 것인가?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누나. 누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민우가 서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후야. 백발의 노신사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할아버지 장태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또 병실을 나왔구나. 간호사들이 찾고 있었어.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장태근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근데 서아 누나 보고 싶었어요. 서아 누나? 장태근이 그제야 서아를 봤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서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장태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 아니, 낯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보는 것 같은. 실례지만 성함이? 장태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저는 장서아라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장서아. 장태근이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왜 이 아이를 보면 가슴이 이렇게 아플까? 민우가 실례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민우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저한테 많이 힘이 돼줬어요. 서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태근은 서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 코, 인매. 모든 게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탓인가?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네. 민후야, 이제 들어가자. 누나는 일하셔야 해. 네, 할아버지. 누나 또 봐요. 민우가 손을 흔들며 할아버지와 함께 나갔습니다. 서아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우 할아버지. 좋은 분 같아.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나서던 장태근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서아. 장서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아와 민우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아가 청소를 하러 오면 민우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때로는 힘들게 걸어서. 민후야, 오늘은 상태가 좀 어때?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요. 정말? 다행이다.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는 그런 서아를 보는 게 좋았습니다. 누나가 웃으면 왠지 자기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나, 저 오늘 할머니한테 책 읽어드렸어요. 어머, 정말? 네. 할아버지가 사주신 동화책이요. 할머니가 제 목소리 듣고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민우는 요즘 틈만 나면 702호로 올라가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복래 할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가 많았지만 민우가 책을 읽어주면 가끔 손가락이 움직이곤 했습니다. 민우야, 고마워. 할머니가 분명 좋아하실 거야. 당연하죠. 누나 할머니는 제 할머니이기도 하니까요. 응? 전 할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나 할머니가 제 할머니이기도 한 거예요. 민우의 천진난만한 말에 서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네? 네, 저는 누나랑 가족이고 싶어요. 민우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장태근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누군가에게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저 아이가 민우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구나. 장태근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사실 민우는 그의 손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죄책감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 장윤서. 장태근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23살.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장태근은 중요한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딸이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그는 계약을 먼저 마무리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곧 갈 수 있어. 딸은 강한 아이야.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윤서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장태근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권력을 택하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장태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우만을 돌봤습니다. 회사 경영에서도 손을 뗐습니다. 오직 손자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우가 지금 저렇게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내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저 아이와 같은 나이였겠구나. 장태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아를 볼 때마다 자꾸 죽은 딸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닮지는 않았습니다. 윤서는 어머니를 닮아 동그란 얼굴에 큰 눈을 가졌었는데 서아는 좀 더 갸름한 얼굴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비슷했습니다. 눈빛? 분위기? 아니면 내가 너무 민감해진 건가? 장태근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청소를 마치고 학교에 갔습니다. 아침 7시, 등교 시간이었습니다. 야, 서아야. 오늘 수행평가 준비 다 했어? 단짝 친구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응, 어젯밤에 끝냈어. 너 진짜 대단하다. 새벽에 일하고 공부까지 하고. 나 같으면 진작 쓰러졌을 거야.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 서아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너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그래? 응. 뭔가 전보다 여유 있어 보여. 지연이의 말에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민후 때문일까? 요즘 병원에 가는 게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민후를 보면 기분이 좋아졌고 힘이 났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좋은 사람 만났어. 좋은 사람? 남자야? 아니 어린애야. 11살. 11살? 환자? 응. 심장병 앓고 있는데 정말 착한 아이야. 나한테 많이 힘이 돼. 서아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서아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겠다. 너도 이제 좀 웃는구나. 그날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할아버지가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서아 누나는요? 왜 엄마 아빠가 없어요? 민호의 질문에 장태근이 책을 덮었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니? 궁금해서요. 누나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할아버지 저는요. 누나한테 엄마 느낌이 나요. 엄마? 네. 누나 손을 잡으면 왠지 엄마 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민후의 말에 장태근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민후야, 내 엄마는. 전 괜찮아요, 할아버지. 엄마가 안 계셔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아 누나도 있으니까요. 민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태근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서야. 내가 살아있었다면 민후에게 얼마나 좋은 엄마가 되었을까. 며칠 후 서아는 김 반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서아야, 너 박 과장한테 또 피해 입은 거 없지? 네, 괜찮아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요. 다행이다. 그 사람 위에서 경고 들어갔거든. 다른 직원한테도 성희롱한 게 들통나서. 아, 앞으로도 조심해. 그리고 서아야. 김 반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요즘 3층 환자. 민후였나? 그 아이랑 자주 이야기하더라. 네. 혹시 문제가 되나요? 문제까지는 아닌데. 그 아이 할아버지 있잖아. 장택은 회장이야. 회장님? 서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원래 대기업 회장이셨는데 몇 년 전에 은퇴하셨대. 근데 여전히 영향력이 엄청난 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네. 서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셨다고?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소박한 옷을 입고 민호 곁을 지키는 할아버지.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손자를 직접 돌보시지? 그날 저녁 서아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누나. 민후야, 오늘은 기분이 어때? 좋아요. 오늘 검사 결과가 괜찮았대요. 정말? 다행이다. 서아가 민호를 안아줬습니다. 민호는 서아의 품에 안겨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누나는 아빠가 누구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저도 아빠가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누나도 저처럼 아빠가 누군지 모르나 해서요. 민호의 순수한 눈빛에 서아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아빠가 누군지 몰라. 정말요? 응.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길 엄마는 나를 낳고 돌아가셨대. 그리고 아빠는 우리가 있는지도 모른대.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았다고. 그 사람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엄마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갔다고. 그래서 엄마는 혼자 나를 낳으려다가 돌아가신 거야.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나, 나는 한 번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가끔은 왜 엄마를 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민우는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전 누나 편이에요. 누나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고마워 민후야. 복도 끝에서 장태근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낳고 돌아간 엄마. 권력 있는 남자에게 버림받았다. 장태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오미경. 문득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장태근에게는 두 번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윤서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윤서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장태근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오미경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 장태근은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미경은 윤서를 싫어했고 장태근과 자주 다퉜습니다. 결국 결혼 1년 만에 오미경은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 정말인가? 네. 근데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뭐?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윤서만 생각하고 일만 하고. 저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오미경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을. 거짓말 마세요. 저 알아요. 당신은 첫 번째 부인을 잊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장태근은 결국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오미경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태근은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았을까? 당시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어차피 자신을 떠난 여자였으니까. 하지만 지금 장서아. 설마. 장태근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태근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 사람을 조사해줘. 누구 말씀이십니까? 장서아. 19살. 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아이야. 알겠습니다. 비서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장태근은 떨리는 손으로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장서아 신상조사 보고서. 생년월일 2006년 3월 15일. 부미상. 모서진 사망. 양육자 김봉래 외조모 현재 본원 입원 중. 학력 학성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특이사항 모 오서진은 2006년 3월 서아를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 당시 미혼모였으며 아이의 부는 끝내 밝히지 않음.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장태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추가 조사 내역. 오서진의 언니 오미경. 오미경은 1999년 장태근 회장과 결혼, 2000년 이혼.
오서진은 오미경의 5살 어린 여동생으로 언니가 결혼 생활 중 회장님을 만난 것으로 추정돼 보고서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장태근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오서진, 오미경의 여동생. 그는 기억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한 번 오미경의 여동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때 장태근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결혼 생활 말기. 오미경과 심하게 다툰 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미경 언니의 동생이에요. 오서진이요. 어린 여자였습니다. 21~22쯤 되어 보였습니다. 언니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연락이 안 돼서. 나도 모르. 나가서 자고 오겠다고 하던데. 장태근은 그날 밤 너무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서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미경이 집을 나갔습니다. 설마 그날 밤에 장태근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날 밤 무언가가 있었다면, 만약 오서진이 그때 임신을 했다면, 그렇다면 장서아는 나의 딸? 장태근은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거닐다가도 서아의 모습이 보이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친자 확인을 해야겠어. 회장님, 그럼 본인의 동의가? 아니, 본인은 모르게 해야 해. 하지만 그건 방법을 찾아봐. 반드시. 비서는 난감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서아가 청소를 하다가 복도에 물컵을 놓고 간 것입니다. 비서는 그 물컵을 회수해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태근의 혈액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 확률 99.99%. 장태근과 장서아는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보고서를 본 순간 장태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딸이었습니다. 19년간 모르고 살았던 딸. 혼자 자라면서 온갖 고생을 한 딸. 새벽마다 병원 청소를 하며 할머니 병원비를 버는 딸. 그 모든 고통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장태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가족을 잃었습니다. 첫째 딸 윤서는 아이를 낳다 죽었고 그 아이 민우는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딸의 존재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19년간 방치했던 딸. 서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장태근은 서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아가 청소를 끝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아 양. 회장님? 서아가 놀란 표정으로 장태근을 봤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네? 네. 서아는 긴장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었던 분이 자신을 찾다니. 장태근은 서아를 병원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새벽 6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아 양,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사실 나는. 장태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미안하네.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서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장태근은 서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아 양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도 돼. 네? 민우가 자네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뭐든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장태근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는 민우한테 도움을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래도 혹시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할머니 병원비라든지. 회장님 어떻게 그걸? 서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 민우한테 들었어. 서아 양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한다고. 네. 사실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성적은 괜찮은데 돈이 없어서요. 내가 도와주고 싶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서아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도 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남의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빚이 된다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장태근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강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정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네, 감사합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장태근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 내가 지켜주지 못한 딸. 며칠 후 민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회장님, 민우 도련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에 장태근이 뛰어갔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할아버지. 가슴이 아파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달려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지금 당장? 네.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장태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오십시오.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우는 곧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 시간은 8시간. 장태근은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민우가 어떻게 됐어요? 서아였습니다. 서아 양. 간호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민우가 수술 중이라고. 서아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서아 양. 민우는 강한 아이야. 네. 서아는 장태근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3시간, 5시간, 7시간.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장태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위험한 시기니 24시간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장태근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아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고맙네. 괜찮아.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민우를 지켜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개의 선으로 연결된 민우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민후야.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빨리 일어나. 누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때 민우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민후야. 들려? 서아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나? 응. 나야, 민후야. 누나. 왔어요? 당연하지. 민우 보러 왔지. 민우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 할아버지도 계세요? 응, 여기 있단다. 장태근이 다가와 민우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그럼 수술 잘 됐어. 이제 곧 좋아질 거야. 다행이다. 전 누나랑 할아버지 못 볼까봐 무서웠어요. 민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아와 장태근도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우가 회복되는 동안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복래 할머니가 깨어난 것입니다. 할머니. 서아가 울면서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서아야. 우리 서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아야, 미안하구나. 할미가 아파서.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우리 서아. 혼자 고생했지?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우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넌? 할머니가 민우를 봤습니다. 저는 민후예요. 서아 누나 친구. 아이고. 예쁘게 생긴 아이구나. 할머니가 민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즘 할머니한테 책 읽어드렸어요. 들으셨어요? 그게 내가 읽어준 거였구나. 할미가 꿈속에서 천사 목소리를 들었는데. 전 천사 아니에요. 그냥 민후예요.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아와 민우를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서아야, 너 좋은 친구 사귀었구나. 네, 할머니. 민우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행복해서 그래. 우리 서아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서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는 두 사람을 보며 같이 울었습니다. 복도 밖에서 장태근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복래 여사. 장태근은 조사 보고서에서 본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김복래. 오서진의 어머니. 서아의 외할머니. 딸이 죽은 후 홀로 손녀를 키워온 여인. 이분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셨구나. 장태근은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서아는 할머니 곁에서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네, 할머니? 할미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내 아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니? 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할미가 죽기 전에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할머니, 죽는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서아야.
할미는 이제 얼마 못 살아. 그 전에 진실을 말해줘야 해. 할머니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 오서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대학도 우등생으로 다니고 착하고 예쁘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내 엄마한테는 언니가 있었어. 오미경이라고. 언니요? 그래. 미경이는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 대기업 회장이었지. 근데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나 봐. 할머니가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엄마가 언니 집에 놀러 갔대. 근데 그날 밤 술 취한 매영이.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설마. 미안하다 서아야. 내 아빠는 내 엄마를 강간한 사람이야. 서아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내 엄마는 그 일로 너무 괴로워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도 했지. 근데요? 미경이가 막았어. 자기 남편을 감옥에 보낼 순 없다고. 대신 조용히 해결하자고 했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는 혼자 너를 낳기로 결심했어. 미경이는 그 얼마 후에 남편과 이혼했고 어디론가 사라졌어. 그럼 내 아빠는 내가 태어난 것도 모를 거야. 어쩌면 그날 밤 일도 기억 못할지 몰라. 술에 너무 취했었으니까. 서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출생이 그런 끔찍한 일에서 시작되었다니. 할머니. 그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서아야. 할머니가 서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너는 우리 서진이가 목숨 걸고 낳은 소중한 아이야.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서아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또다시 장태근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던 그날 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오서진을 범했고 그녀는 서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느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장태근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장태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윤서를 잃은 것도 자신의 잘못. 서아를 버린 것도 자신의 잘못. 아니, 서아는 버린 게 아니라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밤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서진을 해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모든 가정이 무의미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장태근은 결심했습니다. 서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해. 그는 서아를 찾아갔습니다. 서아는 할머니 병실에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아 양. 회장님,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할 얘기가 있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 정원으로 갔습니다. 장태근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양, 나는 자네의 아버지야. 네? 서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태근을 봤습니다. 친자 확인도 했어.
우리는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맞아. 그럴 리가 없어요. 서아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장태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74살 노인이 19살 소녀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 회장님 일어나세요. 아니야. 나는 일어날 자격이 없어. 장태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그분을 해쳤어. 저도 알아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래. 그랬구나.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나세요? 19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지도 몰랐어. 정말이야. 만약 알았으면 어쩔 건데요? 책임지실 건가요? 그럴 자격이 없지. 장태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2번의 결혼에서 모두 실패했어. 첫 번째 아내를 잃었고 두 번째 아내와는 이혼했지. 그리고 첫째 딸 윤서를 죽게 만들었어. 윤서요? 그래. 민후의 엄마야. 내 언니였지.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후는 내 조카였구나. 그래. 그리고 나는 윤서가 아이를 낳다가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일을 먼저 끝냈어. 권력을 택했지. 그 결과 딸을 잃었어. 장태근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최악이야. 남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최악이지.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어. 서아는 그런 장태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동정. 일어나세요. 서아. 일어나세요. 저한테 무릎 꿇지 마세요. 서아가 장태근을 일으켰습니다. 전 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 그래, 당연해. 하지만 회장님이 민우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이제라도 참회하고 있다는 것도. 서아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제 아빠는 이 세상에 없어요. 알겠네. 하지만 민호 때문에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고맙네, 서아.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건 민우를 위한 거예요. 서아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장태근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민우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 할머니도 회복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태근은 서아를 다시 찾았습니다. 서아, 내 말 좀 들어줄 수 있겠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자격은 없어. 하지만 최소한 경제적인 지원은 하고 싶어. 필요 없어요. 서아, 제발. 이건 내 참회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장태근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할머니 병원비, 생활비. 모두 내가 책임질게. 제발 받아줘.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너는 내 딸이니까. 장태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19년 동안 책임지지 못한 딸.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서아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할머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할머니가 회장님을 알게 되면
너무 괴로워하실 거예요. 알겠네. 그리고 저한테 아빠인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민호 때문에 아는 사이예요. 알겠어. 마지막으로 서아가 장태근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호한테도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고모라는 걸.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너의 뜻을 따르겠네. 장태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과 장태근의 지원으로 등록금 걱정 없이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도 해결되었습니다. 장태근이 익명으로 후원한 덕분이었습니다. 민우의 상태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어느 봄날 서아는 병원 옥상에서 민우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대학 합격 축하해요. 고마워 민우야. 누나 대학 가면 저 못 보는 거죠? 아니야. 자주 올게. 정말요? 응. 약속해. 서아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우야,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만약에 우리가 가족이라면 어떨 것 같아? 가족이요? 민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누나가 제 진짜 누나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 네, 전 누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누나는 저한테 엄마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해요. 민호가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서아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줄게 민후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멀리서 장태근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복래도 휠체어를 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참 보기 좋구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장태근이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할머니가 장태근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태근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지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서아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네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다만 서아를 위해 참는 것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아와 민우를 지켜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 후 서아는 대학 1학년을 마쳤습니다. 민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지만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태근은 여전히 속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누나랑 저랑 진짜 가족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민우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는 가족이야. 정말요? 응. 너는 내 조카야. 그리고 회장님은 내 아빠야. 서아가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었어요?
응. 와. 꿈 같아요. 민우가 서아를 껴안았습니다. 저 너무 기뻐요, 누나. 아니, 고모? 그냥 누나라고 불러줘. 네, 누나.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장태근이 다가왔습니다. 서아. 고맙네. 뭐가요? 민후에게 진실을 말해줘서. 민후는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서아가 장태근을 봤습니다. 회장님. 응? 저는 아직도 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회장님이 계속 이렇게 노력하신다면. 서아가 처음으로 장태근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장태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서아야.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상처받은 가족. 하지만 치유되어 가는 가족. 새벽의 차가운 복도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따뜻한 햇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족으로서. 끝.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